누가 보면 어떡해요? 아무도 없어. 장모님과 바람핀 아버지는 결국 내 아내에게까지 손을 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한도연입니다. 얼마 전까지 전 40을 넘긴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 8시에 퇴근하는 그런 삶. 결혼한 지는 7년째였고 아내 서진이와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었죠.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누군가는 받으려야 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에 눈을 떴어요. 작고 깊은 기침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침대에 없었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났어요. 발그락 물 흐르는 소리.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누워 계셨어요. 정분자, 제 어머니 이름입니다. 62이셨죠. 5년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어요. 처음엔 기침이었고, 그 다음엔 다리였고, 이젠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하셨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푸르게 떠올라 있었어요. 괜찮다. 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아프다는 말씀을 절대 안 하셨죠. 저는 물 한 컵을 따라드렸고 어머니는 천천히 드셨습니다. 목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아침 먹어라. 네, 어머니.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아빠는 올해 64이셔요. 신문을 보고 계셨는데 안경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아침 드세요. 서진이가 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났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먹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아무 말 없는 식사, 숟가락 소리만 덜그럭거리는 아침,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요. 저희 집 아침은 늘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하셨고 저도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서진이만 가끔 제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서진이가 말했어요. 도연 씨, 오늘 저녁엔 늦을 것 같아. 요즘 서진이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동창회라고, 요가 모임이라고. 이유는 매번 달랐죠. 그래.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물으면 싸움이 날 것 같았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뭔가 알고 싶지 않은 대답이 돌아올까 봐요.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가려는데 어머니 방에서 또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서진아, 어머니 약 챙겨드렸어? 응, 아침에 드렸어. 서진이는 그릇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찍 들어와라. 현관문을 열려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날 아침 아버지가 하신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하루는 평범했어요. 서류 정리하고 회의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저녁 6시가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서진이었죠. 도연 씨, 나 진짜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먹어. 저는 편의점에서 김밥을 샀어요. 집에 들어갔을 때는 7시 반이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셨어요. 들어왔냐?
네. 저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누워 계셨어요.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계셨죠. 밥은 사 먹었어요. 서진이는 늦는데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천장만 보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인터폰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장모님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어머니 병문안을 오셨죠. 문을 열었어요. 장모님 오셨어요. 도연아, 사부인 좀 뵈러 왔다. 장모님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사돈 어른 오셨습니까? 예, 어르신. 안녕하셨어요? 두 분이 마주 섰습니다. 그때 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아버지가 장모님을 보는 눈빛이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조금 길게 보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살짝 웃으셨어요. 평소보다 부드러운 미소였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인사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가시죠. 제가 안내했어요. 장모님은 어머니 방에 들어가셨고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TV 앞에 앉으셨는데 화면을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셨죠?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톡톡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장모님이 방에서 나오셨어요. 이제 가봐야겠구나.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셨어요. 아니다. 내가 모셔다 드리지.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귀찮아 하시는 분이었어요. 장모님도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요. 늦었는데 무슨 택시입니까? 제가 모셔다 드리죠.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차 키를 집어드셨죠. 그럼 감사합니다. 장모님은 조금 머뭇거리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두 분은 함께 현관으로 나가셨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이상했어요. 뭔가 묘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나서신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래 주차장이 보였어요. 아버지 차가 출발했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죠. 서진이는 9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어머님 다녀가셨어. 어머니가? 아, 전화 주시지. 서진이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모셔다 드렸어. 아버지가? 서진이도 조금 놀란 표정이었어요. 응, 그러셨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옆에 서진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신 건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신 걸까요? 장모님 댁은 차로 30분이면 가는 거리였거든요. 1시간 반이 걸린 겁니다. 저는 그냥 피곤하셨나 보다 생각했어요. 어디 들르셨을 수도 있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셨을 수도 있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날이 시작이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짧은 눈빛이 뭘 의미하는지, 그 1시간 반의 공백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눈치채셨을까요? 아니, 아마 여러분도 몰랐을 거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균열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보고 싶지 않은 걸 보지 않는데 너무 익숙하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다시 평범해 보였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고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죠. 서진이는 자주 늦게 들어왔고요. 그런데 뭔가 달라졌어요. 정확히 뭐라고 말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을 보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면도를 하실 때도 더 꼼꼼하게 하셨어요. 옷도 평소보다 신경 쓰셔서 입으셨죠. 아버지, 어디 나가세요? 어느 날 아침, 제가 물었어요.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만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평소엔 안 입으시던 와이셔츠를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전화가 늘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면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1시간쯤 나오지 않으셨죠. 어느 날 복도를 지나가는데 아버지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웃으시는 소리였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시는 걸 언제 들어봤더라. 기억이 안 났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모님이 또 오셨어요. 이번엔 예고 없이 오셨죠. 저녁 6시쯤이었어요. 제가 퇴근해서 막 들어왔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장모님? 한서방 사부인. 상태가 어떠시나 해서 장모님도 조금 달라지셨어요. 머리를 새로 하셨더라고요. 염색도 하신 것 같았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셨고요. 들어오세요. 제가 문을 열어드렸어요. 사돈 어른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웃으신 겁니다. 활짝은 아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셨어요. 예, 어르신. 저녁 드셨어요? 아직입니다. 그럼 같이 드시죠. 저는 잠시 멍했어요. 아버지가 장모님한테 같이 저녁 먹자고 하신 겁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아, 그럴까요? 패 끼치는 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을? 식구인데요. 식구. 그 단어가 묘하게 들렸습니다. 도연아, 서진이한테 연락해서 같이 먹자고 해라. 네. 저는 서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서진아, 장모님 오셨어. 집에서 같이 저녁 먹자. 엄마가? 알았어. 지금 갈게. 30분쯤 지나서 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우리 딸. 장모님이 서진이를 안아주셨어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 장모님, 서진이, 저. 어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어요. 제가 먼저 어머니께 식사를 갖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그래. 어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어요. 장모님 오셨어요. 그래. 어머니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불편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이가 상을 차렸고 우리는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와 장모님이 자꾸 눈이 마주치셨거든요.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산책하기 딱 좋죠.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산책? 아버지가 산책을 하신다고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췄어요. 아버지는 평소에 집 밖을 안 나가시는 분이었거든요. 어르신도 산책 다니세요? 요즘 좀 나가봅니다. 어머, 저도 요즘 매일 나가거든요. 아파트 뒤쪽 공원. 아시죠? 아파트 뒤쪽 공원.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압니다. 거기 좋더군요. 호호, 그러시구나. 두 분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마치 오래 알던 사이처럼요. 서진이는 밥을 먹으면서 가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어요. 저도 그냥 먹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끼워 넣기가 어려웠거든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장모님이 일어나셨어요. 벌써 가시게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늦었네요. 제가 모셔다 드리죠. 또였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또 아버지가 먼저 나서신 겁니다. 아버지, 제가 괜찮다. 내가 갈게. 아버지는 제 말을 끊으셨어요. 두 분은 함께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와 서진이만 남았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제가 서진이한테 물었습니다. 뭐가? 아버지 말이야.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 그래. 잘 모르겠는데. 서진이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아래 주차장이 보였어요. 아버지와 장모님이 차에 타셨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저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식사를 거의 안 하셨더라고요. 그릇이 그대로였어요. 입맛이 없구나.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도연아? 네, 어머니. 요즘 내 아버지 어디 나가시더냐? 잘 모르겠어요. 산책 다니신다는데요. 산책. 어머니는 그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안 오셨어요. 장모님 댁은 왕복 1시간이면 되는 거리인데요. 2시간쯤 지나서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늦으셨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응.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얼굴에 미소가 남아 있었죠. 어디 들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잠깐. 어디요? 커피 한 잔 하고 왔다. 커피. 아버지가 커피를 드시러 가셨다고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아버지는 커피를 안 드시는 분이었거든요. 평생 믹스커피만 드셨던 분이에요. 그러셨구나.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분명히 달라지셨는데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건지 정확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장모님도 달라지셨습니다. 예전보다 자주 오셨고 옷차림도 신경 쓰셨고 아버지랑 대화도 많이 하셨어요. 설마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아버지는 결혼하신 지 40년이 넘으셨어요. 장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분은 사돈 관계잖아요. 설마 그럴 리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자꾸 커져갔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족이 조금씩 달라질 때 그게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 알 수 있으신가요?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 방에서 또 전화 통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게 웃으시는 소리도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외출은 더 잦아졌어요. 오후만 되면 나가셨죠. 산책 좀 하고 오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세 시간씩 안 들어오셨어요. 어디를 그렇게 오래 다니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님도 자주 오셨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오시는 것 같았어요. 사부인 뵈러 왔다고 하셨지만 정작 어머니 방엔 10분도 안 계셨어요. 대부분 시간을 거실에서 보내셨죠. 아버지와 함께요.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뭐라고 말할 순 없었지만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무겁고 답답했죠. 그리고 그 무게의 중심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어머니 방에서 식사를 챙겨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좀 드세요. 응. 어머니는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으셨죠. 왜요? 입맛이 없으세요? 도연아? 네, 어머니. 네, 아버지. 요즘 어디 가시는지 아니?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산책 다니신다고 그러시던데요. 산책. 어머니는 허공을 보셨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 아버지가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란 걸 내가 모를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부인 말이다.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요즘 자주 오시더구나. 어머니 뵈러 오시는 거죠. 날 보러.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내 방엔 10분도 안 계시던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거든요. 어머니, 됐다. 가봐라.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가 뭔가 알고 계신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잠에서 깼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더라고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용했어요.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그런데 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혼자서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는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셨죠. 어디 아프세요? 제가 병원. 아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픈 건 여기가 아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가리키셨어요. 어머니, 이 집이 더럽혀지고 있구나. 어머니가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뭐라고요? 들리지 않니? 밤마다 내 아버지 방에서 나는 소리.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전화하는 소리 말이다. 웃는 소리도 들리고 여자 이름 부르는 소리도 들리더구나. 어머니, 미경이, 장모님 이름 맞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어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 그건 됐다.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어머니는 다시 누우셨어요. 천장을 보셨습니다. 난 이제 죽을 사람이다. 죽기 전에 이런 꼴을 보게 되는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40년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이제 필요 없나 보구나.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나 봐. 하필이면 그게 사돈이라니.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하지 마라. 하지만 증거가 있니? 증거.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어요. 그저 의심만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말한들 달라질 게 있겠니?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인데.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옆에서요. 어머니의 숨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처럼 계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아침 먹어라. 네, 어머니.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요. 그 고통을 혼자 삼키고 계신다는 걸요.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일찍 퇴근했어요. 회사 일이 일찍 끝나서요. 오후 5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와 장모님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복도로 들어섰어요. 요즘 기철 씨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장모님 목소리였습니다. 미경 씨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미경 씨,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반말도 아니고 사돈 어른도 아니고 이름을요. 호호, 무슨 말씀을. 정말입니다. 요즘 살맛 나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살맛이 난다고요?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신데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 쪽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서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침대에서 일어나신 거였어요. 온 힘을 다해 서 계신 게 보였죠. 여보,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와 장모님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왜 나왔어? 아버지가 다가가셨어요. 들었어요. 뭘? 다 들었다고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게 섞여 있었습니다. 사부인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장모님이 말씀하시려는데 어머니가 손을 드셨어요. 나가주세요. 사부인 제 말을 들어보셔요. 나가달라고요. 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휘청거리셨어요. 힘이 풀린 거였죠. 저는 달려가서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품에서 울기 시작하셨어요. 소리 없이요. 몸만 떨리셨습니다. 장모님은 서둘러 나가셨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계셨고요.
저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하구나. 왜요? 이런 꼴을 보여서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식탁은 더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드시지 않으셨어요. 방에만 계셨죠. 서진이도 늦게 들어왔고요.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씹어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시나요?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를요. 그건 요란하지 않아요. 아주 조용히, 천천히 무너집니다. 소리 없이 금이 가고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날 저는 알았어요. 우리 집이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요. 어머니가 제일 먼저 그걸 느끼셨고 저는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너무 늦게요. 사흘 후 저는 출장을 가게 됐어요. 부산으로 가는 이틀짜리 출장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라.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많이 쇠약해져 계셨어요. 거의 말씀을 안 하셨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셨거든요. 서진아, 어머니, 잘 좀 봐줘. 응, 걱정 마. 서진이는 요즘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장모님 일이 있은 후로는 밤늦게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죠. 그것만이라도 다행이었습니다. 출장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회의도 잘 끝났고 거래처 사람들도 만족해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3시쯤 모든 일정이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KTX는 5시 차를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커피나 한잔 하려고 역 근처를 천천히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쪽에 호텔이 하나 보였는데 그냥 지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호텔 입구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고 여자는 남자에게 기대어 걸으며 함께 웃고 있었어요. 평범한 커플처럼 보였죠. 저는 그냥 지나쳤어야 했어요. 하지만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두 분은 손을 꼭 잡고 걷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장모님을 보며 뭐라고 말씀하셨고 장모님은 고개를 들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요. 호텔이었습니다. 둘이 호텔에서 나온 거였어요. 오후 3시 한낮에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두 분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가 출발했고 저는 그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길가 벤치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까요? 서진이한테 말해야 할까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할까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진이었어요. 도연 씨, 어디야? 부산.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죠. KTX 시간 됐어. 놓치지 마. 응.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어요. 5시 1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역으로 향했어요. KTX에 올라탔습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경치가 스쳐 지나갔지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그 장면만 계속 재생됐거든요. 손을 잡고 걷던 두 사람, 호텔 입구에서 나오던 순간 웃으며 대화하던 모습. 여러분은 아세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어떤 건지요. 그것도 가족한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었어요. 숨을 쉬는데도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았고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는데 동시에 텅 비어버린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8시였습니다. 집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말을 해야 하나? 아버지를 추궁해야 하나? 장모님한테 전화해야 하나?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너무 걱정됐어요.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힘들어 하시는데 확실한 증거를 대면 어머니는 버티실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충격으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녀왔어. 왔어? 서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힘들었어? 응. 씻고 저녁 먹어. 어머니는? 주무세요. 거실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봤어요. 오후 3시 호텔 앞에서 장모님과 손을 잡고 나오시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웃으며 걷던 그 얼굴, 아무렇지 않던 그 표정. 들어왔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고 그 아래 서 있었어요. 물이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아무것도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손을 잡고 걷던 두 사람, 웃으며 대화하던 모습, 호텔에서 나오던 그 순간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아팠어요. 손가락이 벌겋게 부어올랐죠. 하지만 마음의 아픔보다는 1000배는 나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서진이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도연 씨, 저녁 먹어. 응.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드시고 방에 들어가신 후였어요. 저와 서진이만 남았습니다. 잘 다녀왔어? 서진이가 물었어요. 응. 별일 없었어?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있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한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어요. 도연 씨,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피곤해서 그래. 서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어머니 방에 갔어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한참 동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르는 척해야 할까요? 어머니의 건강이 더 나빠질 게 뻔한데 그래도 진실을 알려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알려드리지 않으면 어머니는 계속 속는 거잖아요. 답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올 때 복도에서 아버지와 마주쳤어요. 도연아,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봤어요.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출장 수고했다. 네.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화장실로 가셨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자야지. 응.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서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보이지 않았지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술잔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딸그랑 딸그랑. 아버지는 평소에 술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었는데 오늘은 드시는 것 같았어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1시간, 2시간, 새벽까지 술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가끔 한숨 소리도 섞여서 들려왔고요.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왜 술을 드시는 걸까요?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들켰다는 걸 눈치채신 걸까요? 아니면 그저 취하고 싶으신 걸까요? 알 수 없었어요. 새벽 4시쯤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신 것 같았어요. 저도 그제야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됐거든요. 호텔 앞 손을 잡은 두 사람, 웃는 얼굴, 아무렇지 않게 걷는 모습. 지금 생각하면 그날 말했어야 했어요. 아버지한테 따졌어야 했고, 장모님한테 전화했어야 했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저 더 키울 뿐이죠. 독버섯처럼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묻어야 할까요? 저는 묻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저도 무서웠던 겁니다. 진실과 마주하는 게요.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더 큰 파국을 불러왔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장모님한테도 어머니한테도요. 그저 평소처럼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잠들고.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외출을 안 하셨어요. 눈에 띄게 달라지셨습니다. 말수가 더 없어지셨고 식사도 잘 안 하셨죠. 방에만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낯익은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장모님이 오신 거였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떨어질 뻔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세 분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서진이도 한쪽 구석에 서 있었고요.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왔어? 서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평소와 달리 침대에서 나오신 거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도연아, 앉아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서 서진이 옆에 앉았어요. 오늘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다 말하기로 했다. 더는 숨길 수 없으니까.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부인, 장모님이 말씀하시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드셨어요. 미경 씨, 내가 먼저 말하겠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여보, 당신 솔직히 말해봐요. 미경 씨와 무슨 사이예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대답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요. 나도 다 알아요. 밤마다 전화하는 것도 매일 나가는 것도 호텔에서 어머니, 제가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구나. 죄송해요. 언제부터 알았니? 일주일 전에요.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일주일이나 혼자 그걸 짊어지고 있었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장모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미경 씨, 어머니가 장모님을 봤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 사돈 사이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사부인. 제가 못난 거예요. 장모님은 울고 계셨어요. 저는 집에서 너무 외로웠어요. 남편은 저한테 관심이 없었고, 애들은 다 컸고, 그러다 기철 씨를 만났는데 저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남의 남편을 빼앗은 거예요? 죄송해요. 당신 딸 시아버지랑 바람을 핀 거예요? 장모님은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내 잘못이야. 미경 씨 탓하지 마. 내가 먼저 다가간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봤어요. 당신도 외로웠어요? 그래, 맞아. 외로웠어. 나는 병들어 누워있고 당신은 외롭고 그래서 사돈에게 손댄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뭐가 부족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애들 키우고 가게 일 도왔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그 대가예요? 미안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그러자 몸이 휘청거렸어요. 어머니, 저는 황급히 달려가서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괜찮다. 나더라.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고 다시 아버지를 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끝낼게. 미경 씨랑 관계를 끊고 다신 만나지 않을게. 아버지가 장모님을 봤습니다. 미경 씨, 우리 여기서 끝내요. 기철 씨, 미안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장모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장모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다신 연락하지 않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장모님은 일어나서 서진이한테 다가갔습니다. 서진아, 미안하구나. 엄마가 정말 못난 짓을 했구나. 엄마. 서진이도 울고 있었어요. 사부인한테 잘 해드려라. 엄마는 이제 얼굴 들 수가 없다. 장모님은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나가셨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얼굴에 힘이 쭉 빠진 채로요.
도연아, 어머니 좀 방에 모셔다 드려라. 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방으로 모셨어요.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숨을 몰아쉬고 계셨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네 어머니. 오늘 일은 서진이한테 미안하구나. 시어머니가 친정 식구들을 욕보인 꼴이 됐네.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이렇게라도 끝내야 했다. 더 이상 이 집이 더러워지는 걸 볼 수 없었어.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잠드실 때까지요. 거실로 나왔을 때 아버지는 자리에 없으셨고 서진이만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서진아, 제가 다가가자 서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 씨, 미안해. 왜? 우리 엄마가 그런 짓을 해서. 너 잘못 아니야. 저는 서진이를 안아줬어요. 서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깊이 잠드셨고 서진이는 눈물을 다 흘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난 걸까? 정말로 두 분이 다신 만나지 않으실까? 이대로 가족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금이 간 것은 쉽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사람의 욕망은 한 번의 다짐으로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폭풍은 지나간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것뿐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걸요. 그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집은 다시 평온을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외출을 안 하셨고 장모님도 더 이상 오시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시는 것 같았고 서진이도 예전처럼 밝아졌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고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뭔가 묘했습니다. 집안 공기가 여전히 무거웠고 아버지는 예전보다 말수가 더 없어지셨고 어머니는 방에만 계셨어요. 그리고 서진이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회사 일로 잠깐 나갔다가 일찍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죠.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데 앞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서진이와 아버지였습니다. 둘이 함께 마트 봉지를 들고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진아, 제가 부르자 두 사람이 멈춰섰습니다. 아, 도연 씨? 일찍 왔네. 서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장 봐왔어. 마침 아버지도 산책 나오셔서 같이. 그래.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제 옆을 지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도연 씨, 왜 그래? 표정이 이상한데?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색하면 나만 손해잖아. 그래서 먼저 말 걸었어. 어색하면 나만 손해. 그 말이 묘하게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퇴근 시간을 조금씩 앞당겼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집이 신경 쓰였어요. 어느 날은 6시에
들어갔는데 서진이와 아버지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나란히 앉아서요. 왔어? 일찍 왔네? 서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일이 일찍 끝나서 아버지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예전엔 서진이가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걸 불편해했는데 지금은 너무 편해 보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아버지 차를 빌려 쓰게 됐어요. 제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서요. 아버지, 차 좀 쓸게요. 그래. 차에 탔는데 조수석에 작은 상자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열어봤어요. 목걸이였습니다. 은색 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달린 여자용 목걸이였어요. 장모님 거라면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 차 안에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서진아, 이거 내 거 아니야? 목걸이를 보여줬어요. 서진이가 봤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어디서 났어? 아버지 차에 있었어. 아, 그래. 내 건데 잃어버렸었어. 서진이는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언제 샀어? 얼마 전에 마트 갔다가 예뻐서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서진이가 처음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지었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서진이 서랍을 열어봤어요. 서랍 안에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준 그 목걸이요. 그런데 옆에 또 다른 목걸이가 있었어요. 비슷한 디자인에 거의 똑같았습니다. 왜 두 개지? 하나는 아버지 차에 있었고 하나는 서진이 서랍에 있어요.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랍을 닫았어요. 도연 씨, 뭐해?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왜 그렇게 서 있어? 그냥. 서진이는 머리를 말리며 침대에 앉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어요.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이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복도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보였습니다. 서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가 맞은편에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 그건 좀 그렇잖아요. 서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밝았어요.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도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시는 걸 본 게 얼마 만인가요? 장모님과 일이 터진 후로 한 번도 웃으시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서진이와 함께 웃고 계셨어요. 다녀왔어. 제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웃음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왔어? 일찍 왔네. 서진이가 일어났어요. 저녁 준비할게. 서진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TV를 켰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둘이 친해진 거, 그게 나쁜 건가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편하게 지내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장모님과 일이 터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편해진 게 자연스러운 건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리고 목걸이. 왜 두 개일까? 왜 하나는 아버지 차에,
있었을까? 그날 밤 저녁 식사는 조용했어요. 어머니는 방에서 드셨고 아버지와 서진이와 저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서진이가 아버지한테 반찬을 덜어주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 이거 드세요. 고맙다. 예전엔 그런 적 없었습니다. 서진이는 평소에 아버지한테 최소한의 예의만 지켰었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어머니 방에 갔습니다. 어머니, 식사 맛있으셨어요? 응. 어머니는 거의 드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릇이 그대로였습니다. 왜요? 입맛이 없으세요? 도연아? 네,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어떠니?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게 보이니?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와 서진이 말이다. 요즘 자주 함께 있지 않니?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건 그냥 어색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어색하지 않으려고 어머니는 허공을 봤습니다. 그게 정말 그것뿐일까? 어머니 무슨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뭔가 깨름칙해.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조심해라, 도연아.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는 법이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을 나왔을 때 복도가 조용했어요. 서진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계속 맴돌았어요. 뭔가 깨름칙해.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는 법이니까. 혹시 어머니도 느끼신 걸까요? 제가 느낀 그 석연찮음을요. 아니면 제 착각일까요?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작은 단서들이 하나씩 쌓여갔고 저는 그걸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요. 의심은 확신이 되어 갔어요. 머릿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직접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하지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목걸이 함께 웃던 모습, 너무 친밀해진 두 사람.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확인하기로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CCTV를 주문했어요.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거실 책장 위에 놓아도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았죠. 배송은 이틀 후에 도착했습니다. 도연 씨, 이게 뭐야? 서진이가 택배 상자를 보고 물었어요. 아, 회사에서 쓰려고. 회사 걸 왜 집으로 받아? 사무실 주소를 잘못 썼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진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상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열어봤어요. 작은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명서를 읽었어요. 설치는 간단했습니다.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앱으로 확인하면 됐어요. 녹화도 자동으로 되고 움직임이 감지되면 알림도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 나간 틈을 타서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책장 위 화분 뒤에 숨겨뒀습니다. 각도를 조절해서 소파부터 복도 입구까지 다 보이게 맞췄어요. 앱을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거실이 보였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알게 되겠지. 저는 중얼거리고 회사로 출근했어요.
회사에 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앱을 열어봤어요. 빈 거실만 보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계속 확인했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나오시거나 서진이가 청소하거나 아버지가 TV를 보시는 평범한 일상뿐이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저는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출장이 있었습니다. 대전으로 가는 당일치기 출장이었어요. 아침 8시에 출발해서 저녁 6시에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서진아, 오늘 출장이야. 응,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집을 나섰어요. KTX를 타고 대전으로 갔습니다. 회의를 하는 내내 핸드폰이 신경 쓰였어요. 쉬는 시간마다 앱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오전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점심시간쯤 서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오후 3시쯤 또 알림이 왔습니다. 회의 중이었지만 저는 몰래 핸드폰을 꺼냈어요. 앱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보였어요. 서진이와 아버지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였어요.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회의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TV를 보다가 가끔 대화를 나눴는데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오후 4시 반쯤 서진이가 무언가 말하며 웃었어요. 아버지도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진이가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앉아 계셨고 서진이의 손은 아버지 어깨에 올려진 채였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복도 쪽으로 걸어가더니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도연 씨, 괜찮으세요?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변기에 앉아서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오후 5시 빈 거실만 보였어요. 오후 5시 20분 서진이가 복도에서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어요.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가며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10분쯤 후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복도에서 나오셔서 소파에 앉으시더니 TV를 켰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40분, 두 사람이 함께 사라진 시간이 40분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그 장면만 맴돌았습니다.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서진이의 손, 아버지 어깨, 함께 사라진 복도, 40분의 공백. 집에 도착한 건 6시 반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 왔어? 피곤했지? 서진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웃는 얼굴, 편안한 표정,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 2시간 전에 아버지와 40분 동안 사라졌던 사람 같지 않았어요. 응, 좀 피곤해. 씻고 저녁 먹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녹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2번, 3번. 40분 동안 뭘 했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선 온갖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도연 씨, 저녁 먹어. 서진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응.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서진이, 저. 셋이 나란히 앉았어요. 어머니는 방에서 드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밥을 떴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서진이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있었고 아버지는 말없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 방에 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어머니는 거의 드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입맛이 없으세요? 도연아? 네,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오늘 집에 무슨 일 있었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천장을 봤습니다. 낮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내 아버지 방에서 입술이 마를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요? 잘 모르겠다. 문이 닫혀 있어서. 하지만 분명 누군가 들어간 것 같았어. 그러셨구나. 저는 더 묻지 못했어요. 방을 나왔을 때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서진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방에 계셨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시 영상을 봤어요. 오후 4시 반 두 사람이 복도로 사라지는 장면을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당장 따져 물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하루를 더 기다렸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를 쉬었어요.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도연 씨, 괜찮아? 서진이가 물었어요. 응, 그냥 좀 쉬려고. 그래, 푹 쉬어. 서진이는 평소처럼 나갔습니다. 저는 방에서 핸드폰만 봤어요. 앱을 켜두고 지켜봤습니다. 오전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후 1시쯤 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10분쯤 후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서진이 옆에 앉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어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오후 1시 20분 서진이가 일어났어요. 복도 쪽으로 걸었습니다. 아버지도 따라 일어나셨어요. 두 사람이 함께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걸었어요. 아버지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속삭이는 소리. 저는 손잡이를 잡았어요. 천천히 돌려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아버지와 서진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서진이의 손은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고 아버지는 서진이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도연 씨? 서진이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고요? 도연아, 이건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오해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저는 비웃었어요. 손잡고 앉아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도 그랬죠. 40분 동안 여기 들어와 있었잖아요. 어떻게?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CCTV요. 거실에 달아놨어요. 다 봤어요, 전부.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아, 내 말 들어봐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서진이가 날 유혹했어. 뭐라고요? 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먼저 그러셨잖아요. 저를 협박하셨잖아요. 협박?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버지가 소리치셨어요. 이 여자가 날 유혹했다고. 먼저 다가온 건 얘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진이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이 제 비밀을 알아내시고는 그걸로 저를 협박하셨잖아요. 안 그러면 도연 씨한테 말하겠다고. 무슨 비밀? 제가 물었어요. 두 사람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비밀이냐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서진이 말이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트레이너랑 바람 피웠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뭐? 라고요? 헬스장 트레이너. 석 달 동안 만났지. 내가 우연히 봤어. 둘이 호텔 들어가는 걸. 도연 씨 아니야. 그건 서진이가 다가왔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정말이야? 제가 서진이를 봤습니다. 정말 바람 피웠어? 서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해. 미안해. 서진이가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한순간 실수였어. 외로웠고 도연 씨는 너무 바빴고 그래서 바람 피운 거야? 저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널 협박한 거고? 응. 서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이 너한테 바로 말하겠다고 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빌더라고. 비밀로 해달라고. 뭐든 하겠다고. 뭐든 하겠다고. 제가 아버지를 봤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손댄 거예요? 처음엔 아니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비밀로 해줬지. 근데 얘가 자꾸 잘해주더라고. 밥도 챙겨주고 말도 잘 걸고. 그러다 보니 선 넘은 거예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도 얘가 유혹한 거야. 날 먼저 유혹했다고. 아니에요. 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계속 요구하셨어요. 안 들어주면 비밀 말한다고.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을 배신한 아내, 아들을 배신한 아버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두 사람. 나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둘 다 나가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도연아, 나가. 저는 소리쳤어요. 그때 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문간에 서 계셨어요. 다 들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 들었어. 어머니. 아버지가 다가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드셨습니다. 오지 마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더러워요. 당신 손이 더러워요. 여보, 미안해. 미안하단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아버지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아버지 뺨을 때렸어요. 짝!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이혼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신하고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여보, 도연아. 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서진이하고도 헤어져라. 이런 여자와 살 수 없다. 어머니. 서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늦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늦었어. 너희들이 이 집을 다 망쳤어.
어머니는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버지와 서진이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짐 싸. 제가 서진이한테 말했어요. 오늘 안으로 나가. 도연 씨, 한 번만. 한 번만? 트레이너하고 몇 번 잤는데? 아버지하고는 몇 번 했는데? 서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가. 다신 보지 말자.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이가 짐을 싸는 소리였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발소리, 서랍 열고 닫는 소리, 옷 꺼내는 소리.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닫혔습니다. 서진이가 나간 거였어요.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서 아래를 봤습니다. 서진이가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 끝났어요. 결혼, 사랑, 믿음.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징조는 있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들, 핸드폰을 숨기던 모습, 트레이너 얘기를 꺼내면 어색해하던 표정. 하지만 저는 보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면했고 그 외면이 더 큰 배신을 불러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서진이가 나간 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빈 옷장, 비어있는 화장대, 없어진 슬리퍼 한 켤레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셨어요. 가끔 화장실 가실 때나 보였는데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주쳐도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어머니는 더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거의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밥도 잘 드시지 않으셨고 말씀도 거의 안 하신 채 그냥 천장만 보고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제가 물 한 컵을 따라 드렸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드셨는데 손이 많이 떨리셨습니다. 도연아? 네, 어머니. 서진이는 나갔니? 네, 사흘 전에 나갔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잘했다. 그 여자와는 살면 안 돼. 네, 어머니. 도연아, 서랍 좀 열어봐라.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서랍. 저는 어머니 옆 서랍장을 열었어요. 둘째 서랍 안에 묵직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거 꺼내봐.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유언장이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죽으면 그걸 열어봐라. 거기 다 적혀 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차갑고 야윈 손이었습니다. 도연아, 잘 들어라. 가게 건물, 통장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어. 내 아버지 이름은 하나도 없어. 어머니, 내가 번 돈이야. 40년 동안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거야. 그러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다 너한테 줄 거다. 내 아버지한테는 한 푼도 안 줘.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 사람은 이 집을 더럽혔어. 우리 며느리한테까지 손댄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뭘 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약속해라.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절대 재산 넘기지 마라. 한 푼도 안 된다. 네, 어머니.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이 집 팔고 새로 시작하렴. 여기엔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잖니. 어머니, 엄마는 미안하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게 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진작에 그 사람 잡았어야 했어. 미경 씨랑 일 났을 때 끊어냈어야 했는데 난 그냥 믿어버렸지. 다신 안 그러겠다는 말을 믿었어. 어머니는 천장을 봤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 한 번 선 넘은 사람은 또 넘어. 그걸 내가 몰랐어. 어머니, 그만 주무세요.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다, 도연아.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드시는 것도 거의 안 하시고 물 몇 모금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회사도 쉬고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밤 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고 불규칙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 저는 황급히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뜨셨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아버지, 119 불러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어머니를 들것에 실었어요. 저는 구급차에 함께 탔고 아버지도 따라오셨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어머니를 안으로 데려갔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되시죠? 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는 하루에 2번, 10분씩만 가능했어요. 저는 병원에서 나오지 않고 대기실 의자에서 잤습니다. 아버지도 옆에 앉아 계셨어요.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저는 중환자실로 뛰어갔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저를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안 들렸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잘 살아라. 그리고 눈을 감으셨어요. 기계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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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의사들이 뛰어와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새벽 4시 30분 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사흘장으로 치렀어요. 친척들이 왔고 어머니 친구분들도 오셨고 가게 단골 손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장모님도 멀리서 조문만 하고 가셨어요. 서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발이 나는 날 화장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유고를 납골당에 모셨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다음 날 저와 아버지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정분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서울시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 일체를 아들 한도연에게 증여합니다. 아버지가 움찔했어요. 둘째, 모든 예금 및 적금을 아들 한도연에게 증여합니다. 셋째, 남편 한기철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증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읽기를 멈췄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기철 씨, 말씀 있으십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을 때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도연아? 네. 미안하다. 내가 다 망쳤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갈 데가 없다. 조금만 있다가 나갈게. 일주일 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세요. 고맙다. 아버지는 돌아서셨어요. 일주일 후 아버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 않았고 아버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 살아라. 그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서 아래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길을 걷고 있었는데 등이 굽어 있었어요. 한때 이 집의 가장이었던 남자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집도. 그렇게 아버지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서진이는 저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서진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 정말 미안해. 됐어. 잘 살아. 응. 도연 씨도. 그렇게 7년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2025년 5월 20일 이혼 확정.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혼자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텅 빈 거실을 보며 소파에 앉았어요.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가게 건물을 팔기로 했어요.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더니 한 달 만에 팔렸습니다. 가격도 괜찮았어요. 집도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가구들은 버리고 어머니 물건은 따로 보관했어요. 아버지가 두고 간 것들과 서진이 물건은 전부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새 집은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했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동네 작은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이사하기 전날 저는 어머니 묘에 갔어요. 납골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위패 앞에 섰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건강하셨을 때, 병들기 전 아버지가, 배신하기 전 모든 게 괜찮았을 때, 어머니, 제가 말했습니다. 저 이사 가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가게도 팔았고 집도 정리했어요. 아버지도 나가셨고 서진이랑도 이혼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버지 잘 지켜봤어야 했는데, 서진이도 제대로 못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고 나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 혼자 잘 살게요. 잘 계세요, 어머니. 저는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납골당을 나올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참 아름다운 저녁이었는데
제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사업체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방문 예정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두워진 거실이 보였어요.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공간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짐을 싸둔 박스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납니다. 태어나고 자란 집, 가족이 있던 집, 모든 게 무너진 집. 이제 안녕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침대는 그대로였어요. 서랍장 위에 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어서 한참 바라봤어요. 어머니, 다녀올게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업체가 왔습니다. 짐을 싣는데 2시간쯤 걸렸어요. 박스들이 트럭에 실렸고 가구들도 하나씩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한 바퀴 돌았어요. 빈 거실, 빈 방, 빈 부엌. 추억만 남은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 문을 다시는 열지 않을 겁니다. 새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공원, 어머니와 장 보러 가던 마트, 서진이와 산책하던 길, 모두 지나갔어요.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했어요. 이사업체가 짐을 풀고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2시간쯤 지나서 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인부들을 보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거실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 소파, 새 책장, 새 TV. 모든 게 새 것이었지만 낯설었어요. 저는 박스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책을 꽂고 그릇을 배치했어요. 어머니 사진은 거실, 책장 위에 놓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서 혼자 먹었어요.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치킨을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샤워를 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 자는 침대였습니다. 처음 자는 방이었어요.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날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떠나고 서진이와 이혼하고 집을 떠나는 것. 모든 게 끝나는 동시에 시작이었어요.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였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외로웠고 힘들었고 가끔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잘 살아라. 그래서 버텼습니다. 하루하루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자고 그렇게 반복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진짜 복수였으니까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게 진짜 이기는 거니까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실까? 서진이는 잘 살고 있을까? 장모님은 그날 일을 후회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삶을 살 뿐이에요. 매일 일어나서 어머니 사진에 인사하고 출근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여러분, 가족에게 배신당는다는 건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해요.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예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껜 좋은 일들만 있길 바랄게요.